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방송인데요. 이제 오늘 주제는 저희 ESL과 EFL 영어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저희 알렉스 원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대화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보통 브랜드 아니면 이제 원어민 강사들 이제 이런 거 선택 기준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언어 환경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EFL과 ESL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할 주제는 EFL이 무엇인지 ES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머님들에게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EFL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EFL 환경이 무엇일까, 그 다음 ESL 환경이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해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SL 교육 방법, EFL 교육 방법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부모님들, 저도 이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EFL이랑 ESL의 차이점조차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일단 그 용어의 차이점에서부터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걸 떠나서 텔레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ESL, EFL이라고 되어 있는데, ESL 같은 경우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해서요. 일단 그 영어 환경 바탕이 되었던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 아이가 밖을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주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EFL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국어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어를 학습하게 된다라는 느낌이죠. 아마 그 ESL 환경은 쉽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그렇죠. 싱가포르라든지 네. 이런 나라 될 수 있을 것 같고, EFL 환경은 아마 저희 나라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마. 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EFL과 ESL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 환경이 다르니까 네. 이제 어떤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환경 차이가 영어 학습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잘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듯이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우스운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 맞는 EFL 환경의 영어 학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ESL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머님들이. 저희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ESL 교육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EFL 환경에서 배워야 될 점도 있지만 ESL 환경에서 좀 더 배워야 될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더 믹스해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이나 어른이 영어 학습 습득 자체가 EFL 환경에서는 어렵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EFL 환경의 특징을 잘 살펴본다면 조금 더 좋은 교육 방법이 나오고, 또는 ESL ESL 교육 방법 자체를 조금 더 받아들여서 믹스를 해서 이제 교육을 하면 조금 더 아이들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그럼 이제 ESL 환경과 EFL 환경에서
뭐 어떤 또 이제 차이점,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SL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습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눈을 뜨고 ESL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뜨고 나가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있고 특히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일반 학교에 갔을 때도 외국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EFL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생의 의지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EFL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린다면 이제 EFL 환경에서는 교사에 의해서 입력이 거의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L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권 생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한다라고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SL 환경과 EFL 환경에서도 뭐라 그럴까, 영어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희 한국에서도 대형 학원 같은 경우 이런 광고에 들은 것 같아요. 뭐 아발론에서 네. 우리는 학원으로 뭐 외국 여행 떠난다. 네. 그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카피라이트를 좀 본 네.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ESL 환경이 아닌데 네. 그거 가가지고 학원 가서 몇 시간 이렇게 한다고 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처럼 될 수가 있나? 네. 이런 사실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어민으로 될 수 없어요. 그게 팩트가 있죠, 사실은. 팩트예요, 그게. 저희 아이는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이 아주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뭐야,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지만 아무리 원어민을 만든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교육을 해보고 했지만은 절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 안에서 외국인들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 아이들이 원어민이 될 가능성이 한 90%가 되지 않을까. 즉, 이태원이나 이제 뭐 인사동거리 정도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원어민으로 이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사실 그 부분 저도 사실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청담이나 이제 뭐 아니면 그 원어민들 이제 그 몰입교육, 영어 몰입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학원들이라든지 영어로만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학원들의 친구들이 그 영어를 정말 그런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영어를 정말로 아이가 정말 관심 몇몇 친구들 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학파들, 리턴이들 네. 그런 친구들 빼놓고는 사실 영어를 이렇게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것만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면 저희가 저는 뭐 냉정하게 이제 EFL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떠한 교육을 좀 저희가 해야 될까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일단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 안정화라는 건 사실 쉽게 얘기하면 동기 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L 환경 자체는 어차피 원어민들이 밖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전쟁터 느낌이에요. 당연히 내가 영어를 안 쓰면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 EFL 환경 같은 경우 나가면 친구가 한국어를 쓰고 있고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머님들이 한국어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동기 유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학습을 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이들 일단 심리적으로 너무 뭔가 이걸 영어를 왜 배워야 돼? 아니면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밖에서라도 이렇게 좀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런 그 논문과 강의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이제 습득하는 과정이 이제 인간의 뭐 사람의 이제 뇌 구조가 이제 절차 기억과 서술적 기억이 있는데 절차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수영이라는 운동 기억이죠. 그래서 언어도 뭐 그쪽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공부 같은 거, 뭐 책을 읽고 암기하는 과정인데, 근데 언어는 철저하게 수학이나 이런 공식을 푸는 그런 과정이 아닌 절차 기억, 그 운동 기억 쪽이라서 이게 그 습관 이게 되지가 않으면 그게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언어를 외국어를 습득하는 이제 임계 시간이 언어 학자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10,00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언어 이제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습득하는 시간이 그래서 10,000시간을 그 10,0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전체 시간 따져보면 이제 2년 7개월 정도 약.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한 2년 3년 있으면 조금 이제 말을 좀 이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이 10,000시간이라는 임계 시간을 이제 저희 EFL 환경에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니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하는 거 봤는데 하루에 영어학원 1시간씩 다니면 50년 정도를 다니는 거. 아니 저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냥 기억이 아마 초등학교 때 다니는 할머니 때쯤 돼서야 이제 10,000시간이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 영어를 정말 우리 한국에서 외국어를 전한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얘기겠죠. 네. 근데 이게 환경도 좀 그렇게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머님들 욕심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어요. 네. 너무 큰 욕심을 이렇게 아이에게 주입을 하면 조금 아이한테도 이 영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꼭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욕심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 자신감을 거꾸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언어 학습에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이 EFL 환경 자체에서 세 가지가 없다면 일단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많이 이렇게 책이나 논문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차이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이제 큰 관심을 언어를 배워야겠다 혹은 이 언어를 이 알파벳이 왜 이렇게 생겼냐 라는 이 조그마한 관심이 나중에 큰 결과를 불러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여러 아이들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동기부여나 학생의 학습자의 의지는 사실 많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가르쳐 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제 경험상 이제 한국 애들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타 아시아 학생들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하면 욕심이 가장 많은 나라의 우리 아이들이 바로 한국 애들이에요, 사실. 이걸 꼭 해야 돼라는 게 꼭 나와요. 근데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배워야 돼 보기보다는 이걸 배워서 내가 어떻게 써먹지가 나와요. 주니어 때부터. 약간 그게 중요한 네, 그 차이가 조금 아이들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상당 부분 이제 이게 빨라지냐 느려지냐를 차이를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을 이제 저희가 일본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영어 하는 거 보면 되게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저게 영어냐.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기업을 들어간다든지 보면 오히려 일본 아이들이 더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약간 이 습득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돼서 아이들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제 어떤 사회에 나가서 영어를 쓸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도 입시라는 어떤 그런 네. 이제 구조 때문에 영어 교육 자체가 아예 네.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냥 대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수단에서 끝나지 않고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지고선 본인 꿈도 이루고 네. 취업도 하고 네. 그런 게 중간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영어는 공부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영어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점을 잡은 이유가 사실 회화거든요. 왜 우리 한국 아이들은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나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how are you 이러면 좀 I'm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항상 배웠어요. 10년 넘게.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을 이렇게 일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한국 아이들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일본 아이들이랑 다른 아시아 학생들에 비해서 리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머나 이런 거. 즉 이거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학습을 해야 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일본 아이들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내가 이 회화를 조금 더 유창하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금 아이들에게 조금 다양한 표현들이나 회화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육에 물들다 보니까 이제 리딩이나 문법 쪽에 맞습니다. 많이 이제 보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동기부여를 이제 관심이나 이런 걸 이제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머님들이 좀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아동들이 이제 언어가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배울 건지, 이거 어떤 선생님이 이걸 왜 가르쳐 주셨는지, 또는 이게 참 재밌다, 이 조합하는 게 참 재밌다, 아니면 영어를 이제 내가 쓰고 읽고 듣고를 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는 느낌이 생길 건데 이거조차 안 생기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이 교육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두 가지가 일단 우선점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충이 있고요. 네. 학생이 학습자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 자기 목적이 있어서 공부라는 것 같은 게 학습자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공부가 진행이 좀 쉬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없고 학생들이 이제 의지가 없다면 그런 친구들을 이제 영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또 이거 왜 배워요? 하기 싫어요. 영어 끊고 싶어요. 저희가 듣기 제일 싫은 정말 말이에요. 정말 대략 난감하고 분위기 확 다운되고 잘하고 있는 그 학생들까지도 맞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같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가르쳤는데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언어라는 건 진짜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는 티칭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일단 언어에 대한 관심과 이 흥미가 없다면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좋은 책을 가져다 주고 좋은 티칭 스킬을 가져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걸 주니어에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로도 중학교로도 올라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도 영어가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가 개판이죠. 맞습니다. 개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중심 있게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거는 관심과 이 흥미가 있는지를 일단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포텐셜이 터지냐면 동기부여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제 아무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도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동기부여는 생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동기부여가 생기려면 관심과 일단 흥미가 일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원장님,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 영어학원에 내가 동기부여를 못 시키니까 영어학원을 보내지. 내가 동기부여 줄 수 있으면 영어학원에 보내겠어요? 라고 이런 또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죠. 아, 근데 물론 저희가 동기부여를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심지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문행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네, 뭐 영국에 대한 소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영국의 이제 영어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지만 막상 수업에 들어가면 조금 별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장 아이는 눈앞에 있는 거를 중시를 하기 때문에 뭐 지루해 한다든지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된다면 아무리 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부원장 선생님이시라든지 동기부여를 옆에 준다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만약 50% 정도 동기부여를 준다면 집에서도 조금 한 50% 정도 반반씩 나눠서 좀 주는 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주는 게 아이들한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 아이들 학원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언어는. 특히 그렇죠. 파닉스 단계에서는. 네네. 이게 아무리 학원에서 복습을 시키고 뭐 이제 예습을 시킨다고 하지만 집에서 막상 뚜껑을 안 열고 있으면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게 뭐 저희 학원도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뭐 파닉스 과정으로 말씀드리면 파닉스 과정 때 일단은 그 기초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이후 이 영어학원 다닌 지 한 1년 넘어가고 고학년들은 말 없이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CD를 들으려고 안 듣고. 그래서 초기 단계가 너무 중요한데 정말 어머님께서 저희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그 자녀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집에서 쓰기도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쓰기 숙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써왔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CD 숙제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애들 눈빛 보고 표정 보고 대충 아는 것이지 내가 3번을 들었는지 4번을 들었는지 1번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초기 단계에서 어머님들께서 CD 듣는 거나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신 학생들은 확연한 차이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느끼는 거는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은 학년인데 차이가 날 수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이의 이제 집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라도 책을 이렇게 펴서 공부를 해오는 습관이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사실상 이제 다른 학원 이렇게 다니기가 바빠서 이렇게 복습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관적인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특히 언어나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이 복습이 매우 단 20분이라도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EFL은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EFL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이제 관심, 흥미,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뛰어넘으면 이제 동기 유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복습.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원 숙제가 없어요. 아, 좋은 학원이네요. 네. 저희 학원 숙제가 없어요. 네. 단지 이제 책을 한번 들고 가서
보라고 했는데도 잘 안 봐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런 책을 들고 가면 이제 어머님들이 따뜻한 격려와 이렇게 같이 한번 훑어보는 것도 네. 좋은 시간이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뭐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그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든지 그 강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아이한테 푸시가 된다고 하지만 한들 이 EFL 환경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아이가 진짜 진정성으로 이렇게 필요성을 좀 느낀다든지 뭐 혹은 이 동기부여가 전혀 발달이 안 되는 애들 자체에서는 과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차라리 이게 물론 이게 학원 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는 게 어떨까? 썩걸하시네요. 영화하고 끊고요. 네, 뭐 예체능적으로 네. 뭐 수영을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뭐 영어 말고 이제 다른 놀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좀 더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좀 아이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서 그리고 이제 좀뭐 3학년이나 4학년쯤 됐을 때 자기가 진정으로 이제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다시 학원으로 리턴을 해서 영어를 좀 더 배우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 전 뭐 절반 정도 동의하고요. 네. 그래도 절반 정도는 뭐그 부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맞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네. 이 친구도 참 공부 안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다닌다는 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네. 그런 친구들을 네. 또 저희가 또 저희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죠. 좀 잘 품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이제 영어에 있어서 아이들 좀 이제 흥미를 또 저희가 좀 네. 갖고 네. 영어 실력을 늘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뭐 저희 역할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결과가 네네. 안 나왔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어느 학원이나 당연히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거는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수학, 미술, 뭐 모든 네. 과목이 다 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은 솔직하게 네.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저도 반대로 네. 제 자식이 이제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아서 네. 이제 자식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 저희 아이가 그 학원을 보냈을 때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교육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네. 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다만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원에서 나름대로 그 학원의 방침에 따라 네. 교육을 했는데 결과가 좀 안 나오거나 네. 좀 더디게 나오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솔직하게 네. 이제 아버님 우리 네. 뭐 민재는 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네. 더디네요. 네. 좀 이제 좀 네. 결과 좀 늦게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라든지 네. 이제 그런 판단을 네. 이제 저희가 스스로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믿고 네. 좀 더 멀리 보고 가야 되겠다라든지 생각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네. 또는 이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 학원을 맡겨보고 어느 정도 결과가 너무 안 나왔을 때는 이 학원이 미워서가 아니고 네. 이제 내 선택이 또 잘못됐을 수도 네. 있으니 좀 다른 환경의 또 학원에서 또 영어 교육을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정확한 팩트를 좀 과정들을 좀 이제 피드백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네. 이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좀 좋게 받아주시면 감사한데 그거 아니죠. 이거 거의 80%. 좀 표정이 참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뭐야? 이게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그 반응이. 그렇게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당수 이건 사실 프랜차이즈도 어머님들이 이제 환상 속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과를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프랜차이즈 어머님이 아셔야 되겠거든요. 진짜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에 있어 보고 하지만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냥 표본만 주고 아이들 외우게 하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공대 수업 들어갔을 때 아이가 이제 그 달달달 외운 모습을 보고 어머님들이 되게 감탄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어머님들이 그렇죠. 아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저는 원장으로서는 또는 이제 저희 이제 주위의 원장님들의 고충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께 진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이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땠냐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무작정 오셔서 결과가 안 나왔네. 이거는 선생님 책임이지 않냐? 라는 시기보다 그냥 부드럽게 상담으로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부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쭉 해본 결과로서는 어머님들이 그런 거를 좀 쉽게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아이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잡고 있는 어머님 욕심 때문에 이걸 잡고 있다 보면 아이가 흐지부지하게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어머님이 판단을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냥 바로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안 좋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동안 이제 저희 교육을 해낸 사람으로서 어머님도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는 따뜻한 격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지 않을까. 아, 그럼요. 진짜로. 특히 이제 저희 원장이나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걸 감수를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제 그죠. 일반인들 선생님들. 선생님들 그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저희가 보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옆에서 보고 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네. 뭐 원장님 오늘 시간이 네.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네. 뭐 저희가 첫 네. 촬영이라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영상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이 이제 좀 벚꽃도 좀 있었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분이 간단하거든요. 네. 두꺼워지고 네. 네 이런 그래도 앞으로 이제 촬영을 좀 늘려가면서 좀 많이 좀 개선이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우리 원장님 학원에서 촬영을 네.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